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김장하셨다면서요? 저번 주. 네, 안 나오셨길래 저번 주에. 네, 봐봐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토개법 보던 거 마무리한 거하고 개발법 좀 앞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복습 좀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고 이제 정비에 대한 거들들 내용들 보면서 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12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합니다만, 그 결석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결석을 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다 나오면 저 뒤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빠지는 분들이 빠져요. 그 이유는 알죠, 내가. 1월부터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얼렁얼렁 와야지.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동영상 보는 분들도 명심하세요. 이게 요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벌써부터 요일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토 해서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요일을 안 지키면은 이게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뭐 공시만 안 한다, 예를 들어 공법만 안 한다, 중개사만 안 한다 이래 버리면 나중에 커버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날짜를 월화수목금토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날 수업 잘 들어줘야지 이게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민법을 뭐 한 2주를 쭉 알아봤어. 그러면 민법 점수가 한 7, 80점이 나와요. 아, 됐어. 놔두고 개론해요. 개론 또 한 두 달 쫙 봐요. 80점.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이 가요? 5, 6개월이 가요. 그러다가 처음에 했던 민법, 법률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바로 공부는 겁나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에 매일매일 과목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혼자 막 나홀로 스터디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빨랑빨랑 끝내니까. 그러면 일단 그림책에 8페이지 펴보세요. 봅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상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국토를 왜 계획하죠? 규제하려고. 이제 알아요, 우리가. 하도 봤더니. 계획하자, 국토를 규제하려고. 그래서 국토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항상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국토라는 거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거는 어렵다고 했죠.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하죠? 도시라는 걸 뭐하자? 계획을 하자.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이 계획은 뭐가 되면 더 서울시만 하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다 계획을 만들겠죠. 도시마다의 계획을. 그러면 도시가 다 모여서 뭐가 된다? 국토라는 걸 이루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자. 이게 뭐냐면 도시 계획인 거고 그 계획으로 도시를 뭐 하는 거다? 규제하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그럼 봐요. 도시가 뭐랑 뭐가 있어요? 설명했다시피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드렸죠. 기본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있다. 뭐예요?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 지침이 된다고 했고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뭐다? 우리들을 규제하는 거죠. 관리 계획으로 해서 뭐하죠? 우리 일반 국민들을 규제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관리 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규제를 가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하도 보는 거라 모르겠죠. 됐고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뭐가 있을까? 맨날 배웠던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명령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 정한다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라는 걸 보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라고 8페이지 오른쪽에서 계속 노란 색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8페이지 오른쪽 거.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사실은 뭐다? 국토계획법을 배우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도시의 계획이라는 걸 단위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성남이었다면 뭐라 했다고요? 성남시장이라고 했겠지. 인천이었다면 인천시장. 아우 어렵네 이거. 여러분 도시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고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다 모이면 뭐가 되고 그게 국토가 되어지는 거고. 이 11.12월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보다는 흐름 속의 내용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된다? 공법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법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예상보다 중개사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지 공법 때문에 안 되진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60은 나오거든. 그 언저리가. 근데 이제 중개사를 실수한다거나 1차에서 뭐 개론을 실수했다거나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참 이게 합격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이제 막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아가지고 붙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31회 때는 꼭 될 거니까 너무들 앉아서 막 이러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그렇죠? 뭐 인생이 뭐 많이 있는데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뭐든가 생활이든 간에 즐겁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즐기다 보면 공부는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합격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만.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요. 모든 거를 다 계획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거 뭐라 한다? 개발행위. 그럼 뭐예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뭘 받게요? 허가받게 하거든요. 즉 도시계획으로 모든 걸 계획할 수는 없다. 계획하지 않는 게 뭐라 한다?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껌껌이 뭐에 대해서 건물 건축 같은 걸 할 때 껌껌이 뭐가 된다? 규제를 가하겠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개발행위 허가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서 저번 시간에 2교시쯤에 제가 진도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해당 내용 부분에 저번 주에 봤던 거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페이지 펴보십니다. 그죠? 개발행위 허가. 봅니다. 그럼 일단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죠. 30페이지 펴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금방도 말씀드렸죠.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에 의하지 않은 행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저번 주 기억나요? 세 가지. 어떻게 해오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하세요. 자꾸 계획을 붙이면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도시계획사업은 난개발의 우려가 될 염려가 없어요.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되니까 뭐하죠? 이에 대해서는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가봐. 너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데 여기 도로, 그리고 조경, 환경오염 방지, 유해 방지 이런 것들 막 해. 그러면 내가 건 바이 건으로 알아보고 난개발 문제 없어 허가 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의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형질을 변경해요. 건물을 져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계획으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지만 계획으로 규제가 안 되는 뭐가 된다?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건건히 허가를 받아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죠. 그만 여쭤볼까요? 화난 것 같은데? 그러면 봐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를 그럼 받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발행위라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하는 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충분히 규제가 되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행위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그럼 난개발되니까 껌껌이 뭘 받게 하겠다? 허가를 받게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개발행위의 개연성이 만약에 개발행위 개연성이 이미 개발이 끝난 시가와 용도에 많이 앞으로 벌어질까? 아니면 유보 용도나 보존 용도처럼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생길 곳이 개발행위가 많을까? 말하자면 당연히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이 부분이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시가 용도는 뭐다? 굳이 말하면 이미 성장 끝났고 이미 개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디인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시가 용도라고 해서 여기는 앞으로의 개발행위가 많이 생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용도지역을 네 가지로 분리하죠. 어떻게?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보간대. 또 외롭네. 봐봐요.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도시지역이었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됐을 땐 다시 세 가지로 분리하는 거예요. 왜? 개발행위 허가의 한목적적 용도 분류를 위해서 시가와 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라는 것으로 다시 세 가지로 재분류를 하고 그중에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은 어디에 대해서 유보용도 지역과 보존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뭐를 만든다?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뭘 만들어요? 성장관리 방안을 만든다. 왜? 지구단위 계획을 5만 천지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떻게 할지,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적용 어떻게 할지, 건물의 용도를 얼마나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도 안 개발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것처럼 기준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성장관리 방안. 그럼 봐요. 원래는 계획으로 규제하는 경우일 땐 그 서울시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게 돼요. 근데 뭐가 되죠? 모든 5만 천지의 지구단위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 만든다?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에 대해 만드는 거지. 시가용도는 이미 성장됐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그럼 물어봅시다. 유보용도가 어디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유보용도죠.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한다. 성장관리 방안 만들어져 있다. 그럼 그 성장관리 방안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야지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다.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도 뭐하죠? 성장관리 방안으로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좋은 얘기다. 뭐 어렵구나.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상관관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사업은 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요. 하지만 개발의 허가는 뭐가 된다? 여기는 주로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요. 이 대칭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서울시 5만 천지의 지구단위를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좀 봐봅시다. 오늘 복습노트 1번입니다. 1번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끊어주고 특별시의 경우는 누구? 특별시장의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첫째 문제 잘 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 말을 놓치면 안 되지. 이게 포인트지.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 허가 안 받는다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건 개발행 허가 안 받기 때문에 1번은 뭐 때문에? 제일 첫째 문장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 봐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은 뭐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하지 않은 건 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두 개념을 좀 이해시켜 보시고요. 그 얘기. 그래서 1번은 X. 2번 읽어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허가의 기준은 그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봐봐. 시가화 용도는 어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시가화 용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유보 용도는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래서 용도 지역을 왜 다시 세 가지로 분리했다? 한목적적 규제를 위해서. 시가화 용도는 이미 개발된 동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앞으로 많이 안 생길 때니까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어디는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도 난개발 막아야 돼서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2번에서는 유보 용도는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보존 용도는 뭐다? 그 외의 지역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성장관리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냐 이 얘기인 거죠. 봐요.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시작.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종류. 뭐라고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종류는 지구 단위 계획처럼 비슷하지.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구 단위 계획의 대체제인 거야. 성장관리 방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모든 걸 도시계획 사업으로 다 계획할 수 없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대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장관리 방안인 거죠. 그럼 잘 봐봐요. 어디 만든다?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 만들 필요는 없다? 성장관리 방안 얘기할 땐 시가와 용도에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 시가와 용도에는 뭐하죠?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생기는 거지. 요번에 31회 때 나와야 했는데 안 나왔거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됐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 좀 봅시다. 3번.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화 용도 및 유보 용도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뭐가 틀렸지? 시가화 용도가 X인 거지. 이미 성장됐기 때문에 시가화 용도에는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 이해가셨죠? 그럼 어디?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에 대해서가 성장관리 방안을 만드는 이유가 되겠지. 그러면서 내용 본다면 뭐가 돼요?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3번 둘째 줄 끝에 가로 열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가로 닫고 X. 그건 반드시 포함한다가 아니지. 한 번 더 뭐라고요? 3번 둘째 줄 끝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말고 3번 둘째 줄 끝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있죠. 요거는 반드시 포함이 아닌 거죠. 어쨌든 3번 별표 좀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1회 때 기출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을 만드는 곳, 만드는 취지, 개발행 허가의 관련성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게 바로 뭐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개발행 허가에 대한 기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개발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시작.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도로 등의 이런 기반시설 있죠. 도로 등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하지 않을까 봐 이게 난개발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우려되어지는 가장 큰 건 뭐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안 만들까 봐. 그럼 이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면 건물을 줄여짓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뭐가 된다? 부담금을 부과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돈을 확보하고
이 목적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얘기해요.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난개발 방지를 하려고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난개발 방지로 봤을 때 가장 난개발되는 걸로 보이는 것은 기반시설. 귀도 안 들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반시설 설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곤란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했다면 야, 큰 건물 지면 안 돼. 강화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그러면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맣게 줘. 그럼 곤란하면 강화하자. 그게 바로 뭐야? 개발의 밀도를 관리한다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기억나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그러니 개발 밀도 관리하자.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그러니 개발 밀도 관리하자.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럼 거꾸로 뭐가 된다? 건물을 조그맣게 져. 크게 지면 안 돼. 라고 이제 뭐가 됩니까?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용적률을 얼마까지? 적용 용적률의 50%까지를 강화할 수 있다. 반토막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뭐했다?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했다 이 얘기지. 그러면 도로 등 설치가 만약 가능했다면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했던 거지. 그럼 뭐야? 개발행위 하도록 해줄게. 다만 너 부담금 내. 부담금 걷어서 뭐 하려고? 도로 만들게.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하니까 솔직히 완화까지 해서라도 개발행위를 하게 해주고 그 개발이익을 얻은 놈에게 뭘 부과한다? 부담금을 부과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정리합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하니까 강화해서 개발밀도 관리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하니까 완화라도 해서라도 가능케 해주고 대신 부담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해가지고 도로 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대별구도인 거예요. 포인트는 뭘로 보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 가능하니 이걸로 구분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 따지고 본다면 그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여러분, 개발의 밀도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개발의 밀도가 높아야 개발밀도 관리 의미가 있겠지. 그럼 어디가 개발밀도가 높아요? 주거상업공업. 어디라고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개발밀도가 높거든. 그럼 뭐예요?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대에다가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을 정하는 거지. 겹치지 않게. 용적률 반토막 났는데 부담금 부과라고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겹치지 않게. 봐봐. 얘가 지금 건물을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걸 이만큼밖에 못 줬단 말이야. 그래서 승연길라 죽겠는데 얘 보고 부담금 내라 그러면 화낼 거 아니야. 보나마나 또 헌법재판소 뛰어간다. 너무한다고. 너무합니다. 눈 좀 떠보세요. 당황하셨어요? 그 얘기. 이게 바로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아우, 연말에 좀 콘서트 좀 댕겨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디노쇼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밥도 먹으면서 쇼를 보니까 정말 쇼더라고요. 그렇죠? 비싼 게 문제인데. 어쨌든 봐봐요. 내용에서 문제 봅시다. 5번입니다. A도의 시장 군수는 뭐라고요? A도의 시장 군수는 빵꾸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부족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빵꾸한 지역을 형합한 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요 문제풀이 하나 팁을 드리면요.
항상 문장을 볼 때 맨 뒷문장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고 맨 뒷문장을 봐봐. 중간에 읽지 말고 일단은. 그러면 훨씬 독해가 빨라져요. 왜냐면 결론이 뒷부분에 있거든. 그럼 뭐 지금 결론이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곤란이거든. 그리고 곤란하면 강화하는 거잖아. 어디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그러면 5번에 빵꾸 읽으면 A도의 시장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원래 보든가하고 빵꾸를 바꿔놨더니 되게 어려워졌죠. 물론 골프할 때 홀컵 바꾼 거 마치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해. 빵꾸만 좀 바꿔놨는데 딴 나라야. 그죠? 그래서 조금씩 레벨로 바뀌면서 빵꾸를 바꿀 거야. 그러면 아주 이 문장을 씹어 먹게 되겠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빵꾸만 바꾸면 좀 어려워. 6번 봅시다.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요. 행위 제한이 어서 강화질이에요. 완화가 됐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 강화됐는데 왜 부담금을 부과해? 말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완화가 됐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할 명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요? 완화가 됐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할 뭐가 생기는 거다?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지정해야 하는 사유 중에 완화되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잘 봐요. 용도 지역 등의 변경 현상이죠. 그럼 물어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해봅시다. 제수시도 입시 시가와 조정구역에 해제가 됐어? 그러면 완화요 강화요? 불안해서 물어볼 수가 없네. 뭐라고요? 완화. 그럼 완화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한다? O. 다시 물어봐요. 도시지역이 주상 공록이 있죠. 근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요. 그럼 강화요 완화요? 완강이야 뭐야? 뭐라고요? 완화예요. 녹지가 주거지역 때만 잔치해야 돼. 지금 수업 들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죠? 그럼 녹지가 주거지역 바뀌면 완화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거죠. 거꾸로 주거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꿔요.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열받아 죽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강화되는 거죠. 거기는 기반시설 부담 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강화해서 개발밀도 관리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돼서 개발이익이 생기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구나. 도로도 설치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나눠놔야 돼요. 앞으로 얘기합니다만 공법은 대칭구조를 이해해야 돼. 얘는 이래, 얘는 이래. 그리고 얘는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경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덜 까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목차 쫙 외운 다음에 흐름 파악하고 대칭구조로 가는 거야. 그리고 대칭구조가 많아 되게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곤란해? 강화하니까 개발밀도 관리해야지. 도로 설치 가능해? 그러면 완화해서라도 개발시키고 부담금 걷어야지. 그 돈 가지고 뭐 해야지? 도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럼 얼마? 200을 초과하는 신중축. 얼마? 200을 초과하는 신중축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얼마? 200을 초과하는 신중축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면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로서 얼마 초과?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로 한다. 뭐라고요? 200제곱미터 초과. 여기 오른쪽 밑에 있잖아. 뭐라고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그리고 200 이러니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공동구 200만 초과. 거기는 공동구는 200만이야. 지금은 200이고 못 살겠네 200. 봐봐요. 근데 옛날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가명 쓰려고 했잖아. 그때 전원기 200이었는데. 그죠? 실적으로. 이 돈이라고 할까?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호응해줘야 돼. 그래야지 막 동영상 볼 때 사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람이 많은 줄 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여기 지금 1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한 300명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용 좀 봐보세요. 이게 바로 개발행위가 된 부분이었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등이었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 갑시다. 도시개발법. 그럼 개발법은 매번 얘기하죠. 신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만든다? 신도시. 그럼 봐요. 요거 주의할 게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부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배웠잖아요. 요 두 가지는 도시계획이고 기본계 관리계획. 그럼 그 중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하는 것 중에서 뭘 만든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있다. 뭔 도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뭐하죠? 동네를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뭐 산이었고 뭐 논밭이었고 이랬던 동네를 이렇게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아름답게 택지를 형질 변경해가지고 집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 건물 지을 수 있게. 그리고 건물 지면 어떻게 돼? 그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제. 원래 논밭이었다가.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새로 만드는 거야. 우리 다음 좀 이따 배울 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정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기존의 시가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새로 만드는 거야. 우리 그래가지고 내가 매번 얘기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대표적인 게 강서 마곡지구나 송파 위례 같은 동네가 우리가 신도시라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마곡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성공한 거죠. 그렇죠? 왜? 서울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땅이 이제 없대. 그렇죠? 구룡마을 쪽 지금 또 한참 하고 있잖아요. 거기 마무리돼 가고 있고. 몇 군데 없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데는 원하지 않는 곳에 만들어 주니까 그게 흥행을 할지 뭘지 의심스러운 것 뿐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봐.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는 뭐냐는 거죠. 봐요. 개발 사업의 정의.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시작. 도시개발 사업이란 제가 얘기했죠. 항상 주거단지만을 만나고 오해하지 말아라.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게 바로 뭐다? 도시개발사업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개발사업 나오면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한 거다. only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의 신도시가 있단 말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절차별로 사업에 대한 순서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 좀 봅시다. 8번입니다. 빵꾸란이라고 나와 있죠. 빵꾸. 도시개발구역의 어디?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형합행 그러면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시작.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 뭐라 불러?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에 넣었은 분 설마 없겠죠? 이따 검사할 거야. 뭐라고요? 제가 시간 나면은 이거 걷어다가 채점을 해가지고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좋은데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비사업은 뭐예요? 정비사업은 좀 이따 할 거. 듣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건 정비사업인 거고. 지금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고. 그쵸? 다른 거죠. 이건 도시개발 사업.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럼 봐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순서는 일단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을 정하자. 근데 요거 나올 때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정권자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정권자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만 봐요. 국토계획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발사업의 개발법, 정비사업의 정비법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법마다의 권한자가 바뀌어요. 그럼 개발법을 들어오면 또 그 법의 권한자는 새로 세팅해야 되는데 개발법은 쉬워요. 왜? 다 지정권자야.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은 권한자가 나오면 그냥 10중 8구는 누구다? 지정권자구나.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 대도시의 시장과 예외국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도대장, 예외국장, 시도대장, 예외국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개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는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토지상환 채권 승인은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그냥 다 지정권자야. 아직까지는 내년도 되면 구분해 드릴 거야. 한두 개 틀린 게 있지만 그냥 개발법은 그냥 권한자는 다 지정권자. 일단 한두 개 빼고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법은 간단하게 지정권자가 대부분의 일을 하는구나. 물론 예외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구역 정하고 지정권자가 이제 정했으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시행자가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이제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지. 실시계획. 그리고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시행 방법은 뭐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섞어주는 혼용 방식이 있다. 그럼 봐요. 수용 방식은 뭐예요? 사업 전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어서 수용을 하고 시행한 다음에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 주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 근데 수용하기 위해선 가장 큰 딜레마가 뭐다? 보상이라는 거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거. 근데 돈이 없고 땅값이 베리베리 익스펜시브, 혼돈이 다까이, 지가가 너무 비싼 고가. 그러면 수용이 어려우니까 사업 전 토지 A를 사업 후의 토지 A로 바꿔주는 방식을 취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 그래.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러면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토지로 바꿔줘. 환지.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지 방식이면 장점은 초기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지. 하지만 단점은 뭐다? 이렇게 소유자들이 살아있지. 게다가 이런 사람은 말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걸 잘 꼬매놔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 됐죠? 꼬매놔야 돼.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바로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국가 지자체는 가장 우월적 지위 있으니까 얘들은 빼고 국가 지자체만큼은 동의를 빼겠지만 그게 아니면 환지 방식은 미리미리 동의를 받아와야 돼.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럼 봐보세요. 문제 9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형 앞에 가보세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은근 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만들러 가도 동의는 마찬가지거든요. 옆에 써도 괜찮아. 조합 동의와 같아요. 이따 조합 만들 때 동의와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두 가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여러분 이해 못한 것도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동의나
조합을 만들 때 동의가 뭐라 했냐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동시만족임을 꼭 기억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왜 이렇다고 했냐면 봐요. 조합원이 100명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이. 근데 갑하고 을하고 소유한 면적이 전체 몇 프로야? 80% 가졌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 뭐가 된다? 98명이라는 자가 나머지 면적의 20%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하고 을하고 악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 면적의 3분의 1은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나머지 98명이 뭐라 그래요? 저기요. 해봐. 저기요. 안 하네.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요. 이러면 시끄러 엄마 동의 끝났거든. 이럴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지. 안 되겠다. 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도 동시만족을 시켜라. 그러면 100명이었으니까 적어도 50명 이상은 돼야지 동시만족이 되겠네. 동시만족이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동시만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50명은 돼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 교집합을 찾아야 돼. 아니, 사실 봐봐. 엔드니까 얘는 이미 갑, 을이면 면적의 3분의 1은 만족이 됐잖아, 이미. 하지만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안 맞으니까 100명이면 50명 이상은 돼야지. 그래야지 모두 만족될 거 아니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게 와, 엔드의 의미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조합이나 개발계획 만들 때 환지 방식인 경우일 때 동의요건. 알겠습니까? 잘 기억. 3분의 2, 2분의 1. 시작. 3분의 2, 2분의 1. 그리고 10번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지정권자. 그만 봐요. 지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죠. 아까도 지정권자는 개발법의 대부분의 권한을 깜짝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 지정권자의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사유. 시작.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사유. 일단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청인지 제안인지 뒷단을 잘 봐라. 라고요? 요청인지 제안인지 뒤에단을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 지정사유인데 국장 지정사유인데 뒷부분이 뭐라고 나왔으면 요청이라고 나왔다면 앞에 뭐라고 나와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인 거야. 요것도 뒷단을 보고 앞에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뭘 얘기하는 거고 장관급을 얘기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지정권자. 그리고 요청이라고 나왔다면 앞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제안이라고 나왔다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렇죠? 요청, 제안. 한 번 더 얘기해요. 공법 질문 볼 때는요. 뒷단어가 뭔지를 보고 앞에 보면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주어 보고 뒷단어 뭔지 본 다음에 봐봐.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빨라. 그렇죠?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키워드 연습. 모든 단어 나오면 뭐가 나와서 뭐가 나온다는 거. 이걸 연습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작년도 학교 가신 분들 만나 뵀더니 한다는 말이 대려 2차 1교시는 시간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어려운 거 안 푸니까 남지. 어려운 거 풀면 뭐해? 모르는데 버리는 거지. 그 풀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버리는 거야. 그냥 중하에 대한 24문제를 딱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이 굿이야.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말이야. 잘 자고 잘 먹고 잘 버리고. 봐봐요. 그러면 내용에서 10번입니다.
서술어 좀 읽어봐요. 뭐라고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 이건 지정권자 물어보는구나. 가로가 써봐요. 지정권자. 10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야,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10번의 원칙이 뭐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이게 원칙인 거지. 뭐예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끊어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동그라미 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무슨 장관급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장관급의 요청이 있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리고요, 그림책이 이제 문장이 좀 짧잖아요. 아무래도 그 그림책이 없는 문장을 보충해 주는 게 복습노트예요. 내가 그래서 복습노트는 일부러 법조문대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문장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복습노트 잘 보관해 놓고 반복해 돌리면서 그림책이랑 세트로 보시면 완벽한 세트야. 기본서 따로 안 봐도 돼,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야. 다만 11, 12, 1, 2까지는 좀 우려스러우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봐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기본서는 그렇게. 그 다음에 내용에서 조합 문제죠. 다 했습니다. 눈 뜨고 이제 그만 자야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조합과 관련된 거 좀 봐봅시다. 조합은 내용에서 37페이지 있겠죠. 도시개발 조합. 저번 주 여기까지 봤었죠. 도시개발 조합. 이 개발법에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이에요. 조합.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조합을 세 군데서 만나요. 어디? 도시개발조합. 지금 보는 거. 그 다음 좀 이따가 할 거. 정비법의 정비조합.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주택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인데 일단 소유자들이 모여. 소유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쵸? 몇 명? 7명. 시작. 7명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요. 이 인원수가요, 조합마다 달라요. 사과드려요. 뭐라고요? 달라. 정비법에 가면 정비조합할 땐 추진위원회가 5명이고요. 주택조합에 가면 주택조합은 2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달라서 막 신경을 내는데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요. 7명인데 아니 엊그제 물어보되 선생님 정관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정관이 뭔가요? 남자한테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그게 아니고 정관이 뭐냐면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한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관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 조합의 운영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을 한 증서 있죠. 그걸 정관이라고 해요. 조합원들끼리는 그게 법보다 중요하겠죠. 우리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 만들 때 정관을 정하는 거예요. 합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등등등 총회 통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되죠? 동의 마찬가지 얼마?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아까 얘기했지? 개발계획 만들 때 동의와 같다고. 이해가셨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해당되는 조합을 만들게 되죠. 조합은 누구인가? 지정권자인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법은 권한자 나오면 그냥 지정권자야. 제가 앞으로 개발법 얘기할 때 지 동그라미 하면 지정권자인지 아시면 돼요. 그냥. 알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의 인가권자가 돼요. 여기는요. 다른 조합과 달리 시군구 레벨의 인가가 아니에요. 지정권자의 인가임을 까먹으면 안 돼요. 누구 레벨이 아니라 시군구 레벨이 아니야. 이거는요. 개발사업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인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은 누구로 봐요? 그럼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시작.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누구를 뽑아요? 임원을 뽑자. 조합원 중에 임원을 뽑자. 임원은 누구?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그리고 임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 이 문제. 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결격 사유는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요.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임원은 언제 결격이 있을까? 일단은 막 갔다, 들막 갔다, 들컸다. 그쵸? 라고 해서 뭐가 되죠?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에서 뭐 금고 이상 형선고 받고 뭐하죠? 종료 면제 후 2년 지나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지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이랬더니 와서 선생님 금고가 뭐예요? 우리 집에도 금고 있는데 그 금고가 아니고 형법상으로 본다면 형벌의 종류 중에 징역은 들어봤죠. 갇혀서 일하는 거. 형벌 중에 이게 징역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 한 끗발 낮은 게 금고라는 게 있어요. 가둬만 놓는 거. 그렇죠? 형벌의 종류 중에서 금고는 뭐라고 이해하자? 징역보다 한 끗발 낮은 형벌의 종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금고 이상 형선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내용에서 이제 내용이 있고요. 또 이럴 때 조합의 중요한 사항 등은 뭘 거쳐요? 총회를 거쳐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을 해야 돼요. everybody 총회. 근데 저번 주에 설명했다시피 총회를 개최하는데 조합원이 예를 들어 1000명이었어. 1000명이었는데 매달 총회를 해. 그리고 회의 안건 부의를 받더니 조합장 책상 교환에 관한 건이래.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1000명 다 모아놓고 회의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교 강당 모아야 되고요. 강당 빌려야 되고 대관료 1000만 원 들어가. 그렇죠? 게다가 그냥 와 조합원들이 또? 아니야 동남아 뭐 여행상품권 이런 거 걸어야 온단 말이야. 세탁기도 줘야 되고. 그렇죠?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되더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서 총회를 매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총회 의결을 대의원회라는 걸 두어가지고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예요. 대의원의 한마디로 의결 대표를 뽑아놓는 거야. 의결 대표.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대의원회라고 하고 그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간편하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대의원 수는 대의원 둘 수 있는 건 의결권을 가는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을 되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어요. 좀 이따가 하게 될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둬야 되거든요. 그래 달라 여기는 또.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회는 뭐가 돼요?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대행이 안 되니까 요거는 꼭 총회하세요 라고 하고 발표하셔야 돼요. 대행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대의원회 안 되고 꼭 총회하세요. 요번 나와야 돼 이거. 30회 때 안 나왔거든. 별 20개 해놓고 뭘까요?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그냥 외워야 돼. 시작.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서는 반드시 총회를 해야 돼. 중요한 것이라. 대의원의 대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거 꼭 이해해 보시고. 문제 11번 볼까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형학평가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 아니 7명 뭐가 3분의 2야. 뭐라고요? 명수 물어보는데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괜찮아요. 지정권자에게 뭐라고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항상. 그죠? 그 다음에 12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며 토지 소유자 형합행 긋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린 거야. 임원이 될 수 없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지. 이해갑니까? 빨리 임원의 결격,
결격은 임원한테 있다는 점, 조합원은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다 속아. 이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바로 들어서 아는 거야. 그냥 지문에 섞여 있잖아. 그러면 그렇지 안 되지 이러고 앉아 있어. 한번 말해. 결격은 임원이다. 시작. 결격은 임원이다. 조합원에겐 결격이 없다. 13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병합한 거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봐봐요. 조합을 만들 때 명수는 7명이지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일단 50인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위에 7명과 오른쪽 위에 50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건 대의원을 둘 수 있는 조합원 수. 왼쪽 위에는 뭐다?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합원 수. 이해 가셨죠? 7명, 50명. 해봐요. 7명, 50명. 아셨죠?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갑니다.